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어제죠. 4월 22일에 공청회를 통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발표된 후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기존 시장 예측 및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모든 지자체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죠. 어떤 내용이 해당 계획안에 포함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이번 계획안이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요, 21년에서 30년까지 총 10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전국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계획안입니다.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 및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거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혼잡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주로 고속, 일반 철도에 투자해서 수도권 대비 광역철도 투자가 매우 부족해서 지역 내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현실이고요. 여기서도 나오듯이 수도권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어날 지역을 보셔야 하는 거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에 새로운 교통망이 더 조성되고 개발 호재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철도망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4,000km 이상 연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 사회 여건 변화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겠죠.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가 30년까지는 증가하고 이후에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죠. 이러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을 해야겠죠. 근데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먼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꾸준한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최상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의 방향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 협력을 통한 지방 광역권 조성 필요성이 강조가 됐는데 그에 맞게끔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즉, 지방 거점 도시들, 그런 곳들의 광역철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별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꾸고 철도망을 계속 확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역철도 및 철도망 확충은 꾸준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데나 철도망을 확충하진 않겠죠. 그래서 거점 지역으로 계획된 곳들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미래 철도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요. 4차 철도망 계획은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 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향후 10년간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권, 강원권 등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깔리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역 복합개발로 지역 신거점을 조성하고 철도와 타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성을 재고 결국 환승센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죠. 거점, 철도역 복합개발. 지역의 신거점이 되는 곳들, 그런 곳들을 눈여겨보셔야겠죠. 그리고 미래 남북 대륙 철도 수송에 대비한 물류기지 및 COI 조성 얘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송산역 물류기지 조성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될지 안 될지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러한 현재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시행사업 57개는 본래 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이 될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43개 사업은 7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경제성, 정책 효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 AHP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정 기준을 거쳐서 계획 안에 포함된 구간들에는 어떠한 구간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획된 구간들입니다. 기존 평택 5송 2복선하 그리고 수서 광주 등 8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번 제4차에 신규 포함된 구간은 총 6개입니다. 경부선 용량 부족 해소를 위해서 총 3개의 구간이 계획되었습니다. 경부고속선 수색 금천 구청 구간이고요. 경부고속선 광명 평택 구간도 계획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왕십리에서 청량리 구간의 복선화도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철도 급행화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차로 가는 것보다 더 느린 공항철도를 기존 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해서 급행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철도에 150km 이상 차량을 투입하고 부본선 및 대피선을 추가해서 직통 열차로 이동 시 현재 53분 걸리는 걸 39분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열차 운행 단절 구간인 문경 김천선과 점촌 영주선 등을 연결해서 수도권과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계획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 방향,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을 위해서 일반 철도를 고속화하고 고속철도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400km급 초고속 열차 운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서해선에서 경부고속선 연결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충청권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던 서해선 서울 직결안이 그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청권에서 서해선을 이용해서 서울 여의도 등 중심지로 고속철도 직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반 철도 고속화를 위해 계획된 5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평택 부발선도 포함이 됐습니다. 평택 부발선은요, 포승 평택선과 연계되어 추후에 강릉까지 연계되는 대한민국 허리의 횡축을 담당하게 될 구간 중 일부입니다. 평택시는 평택항이라는 거점 항만을 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호재가 집중되고 있죠. 거점 지역 중에 하나로서 이번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은 꾸준히 진행될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주목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4개 노선도 보면요. 가수원에서 논산을 잇는 구간,
강릉에서 삼척 구간, 그리고 만종에서 원주를 잇는 원주 연결선, 마지막으로 익산에서 여수를 잇는 전라선까지 계획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추진 방향,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방안입니다. 충청권 최대 수건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계획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전 반석에서 세종청사를 지나서 조치원 구간이 신설이 될 거고요. 조치원에서 청주공항 구간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면서 전체 구간을 광역철도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권에서 건의하던 내용이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이 조성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4개 지자체에서 건의했던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의 광역철도도 계획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탄 삼성 나노시티 반도체 공장에서 인근 청주공항으로 물류 이동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죠. 다음으로 네 번째 추진 방향,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입니다. 그 중에 광역급행철도 관련된 내용의 계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GTX ABC 노선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언급도 포함이 되어 있죠. 사실상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안이 발표되고 나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일명 GTX-D 노선이라고 불리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획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시장에서는 김포 그리고 인천을 거쳐서 Y자로 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여의도 삼성역,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언급되면서 서부권은 물론 강동권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노선이었죠. 근데 이번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완전 반쪽짜리 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하는 구간으로 계획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런 GTX 노선도가 그려지게 되겠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접근성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제 공청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행되는 내내 실시간 채팅창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노선 반영해 달라는 댓글들 끝도 없이 올라오고 특히 GTX D 노선 관련해서 김부선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비난 댓글도 상당했고요. 타당성이라든지 수도권 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제안했다고 공청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계획 안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를 좀 적절히 안배하는 차원에서 D노선을 지나치게 좀 확장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지금 GTX라는 철도 호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에 크죠. 그렇다 보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조심스럽지 않았나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 인천, 강동 이런 연계돼 있던 주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래서 계획 단계에서는요, 수도 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지역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는 GTX D 노선이 강남에서 하남까지 연결되는 게 거의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지금 계획안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이래서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일단 해당 노선에 대한 지금 엄청난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김포나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발표된 게 아직 확정이 아닌 계획안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을 보면 또 언급이 됩니다.
광역급행철도 역사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해 수도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또 언급되죠. 이래서 거점, 환승센터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죠. D노선이 만약에 강남 접근성이 불가능해진다고 해도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서부권 지역의 거점이 될 곳 중 하나입니다. 교통 결절점이죠. 이런 곳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거점. 네. 다음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관련된 계획들입니다. 2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 지역과 서울 간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들이 구상이 됐습니다. 3기 신도시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된 계획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3기 신도시 관련된 철도망 내용은요,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따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온다고 해서 제3차, 2차, 1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기존 시행 사업도 당연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안산선 등 10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언급도 나와 있죠. 신안산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4년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에 언급된 14개 구간을 좀 보겠습니다. 별내선 연장, 위례에서 삼동까지 연결되는 구간도 포함이 됐습니다. 기흥에서 오산까지 분당선을 연장하는 계획도 포함이 됐고요. 대화에서 금릉 구간을 연결하는 일산선 연장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고양 일산 서구를 연결하는 인천 2호선 연장 구간도 계획안에 포함이 됐고요. 남양주에서 그렇게 염원했던 강동에서 하남, 남양주를 잇는 9호선 연장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금에서 하남시청을 연결하는 송파 하남선도 계획에 추가가 되면서 교산지구의 교통 대책이 또 좋아질 예정이죠. 다음으로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대장 홍대선도 계획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구간은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홍대 원종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결되는 계획으로 이번 제4차에 다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장기를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천 대장지구의 교통 환경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D노선이 반쪽짜리 계획이 되면서 여전히 부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역곡지구의 교통 입지가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철도망 부재로 교통면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고 있던 대장신도시의 새로운 철도망 신설 소식은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죠. 향후에 이 대장 홍대선이 인천 청라까지 연장될 추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학에서 노은사까지 연결되는 제2경인선 구간이 계획에 포함되면서 광명시흥지구의 교통 대책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정부 과천청사와 복정까지 연결되는 위례 과천선도 계획에 포함이 됐고요. 세절에서 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구로선도 포함이 됐고, 다음으로 신분당선 연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은 구간이죠. 용산에서 삼송 구간, 그리고 호매실에서 봉담 구간 연장이 계획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요, 이렇게 되면 고양시는 철도망 계획에 건의했던 고양 은평선, 인천 2호선 일산 서구 연장, 일산선 금릉 연장, 신분당선 삼송 연장이 다 포함됐고요.
추가 검토 사업에 또 통일노선, 교외선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양시가 건의했던 사업이 모두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 주민들이 교통대책 관련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계획안을 계기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신분당선 호매실에서 봉담 연장 구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원래 화성시 장기 계획에는 신분당선이 향남역까지 연장되는 계획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 제4차 철도망 계획안에는 봉담까지만 연결되는 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추후 봉담 지역에도 당연히 좋은 호재로 작용하게 되겠죠. 단 시간은 줘야겠죠? 네. 다음 5번째 추진 방향 산업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기존 포승 평택선 그리고 대구 산업선 등 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 새만금선, 부산 신항 연결지선, 대합 산단 산업선, 동해 신항선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물 처리량이 많은 거점 화물역, CY 창고 등 인프라 신설 확충하겠다고 하죠.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역 중에 송산역, 안중역이 여객, 화물을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역이죠. 그래서 송산역에는 CY장이 함께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EMU 차량, 서해선에도 KTX 이음, EMU 260 차량이 투입이 될 예정이죠. 고속철도화에 대비해서 철도 차량기지 정비 용량 확대 및 정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6번째 추진 방향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추진 방향, 남북 대륙철도 연계 준비에 관한 계획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7가지 추진 방향에서 포함되지 않은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중에 아까 얘기 드렸었던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홍대 입구에서 청라 연결 구간은요. 대장 홍대 입구 연결 구간 사업이 확정된 후에 최적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대장 홍대선과 청라까지의 연결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리고 총 24개의 추가 검토 사업이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다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입니다. 수도권 내 신규 사업 구간은 이렇게 보면 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포함된 신규 사업 구간입니다. 수도권 내 철도망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거미줄처럼 연결 될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거점 지역의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TOD 개발, 거점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개발 방향에 맞게끔 지역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새로운 철도만 깔린다고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닙니다. 광역철도, 복합환승센터, 거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실현이 되면 철도 연장은 2019년 기준 약 4,274km에서 2030년 약 5,137k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 수송 분담률이 작년 기준 11.5%에서 향후 약 17%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은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까? 서울에서 홍성까지 현재 2시간 21분 걸리는 거리가 48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서해안 지역에 새로운 고속철도가 놓이게 될 예정이죠. 바로 서해선 복선전철입니다. 22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서해선 직결 구간,
경부고속철도와의 직결 구간이 완성되면 서울에서 홍성까지 48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서해축의 시대가 머지않은 거죠. 그리고 여수까지 2시간 10분, 진주까지도 2시간 1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예상해 보면요. 김포에서 부천까지 15분, 인천에서 광명까지 33분, 하남에서 송파까지 13분, 남양주에서 강동까지 14분 등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빨리빨리만 된다면 정말 좋겠죠. 이제 앞으로는요,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GTX와 같은 광역급행 철도 도입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게 변할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들의 가치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해당 계획 기간 내 투자 규모는 90조 원으로 기시행 사업 60.6조 원, 그리고 신규 사업 관련해서 29.4조 원입니다. 재원을 조달할 방안으로 국고 54조 9천억, 그리고 민자 16조 3천억, 지방비 8조 1천억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75조 8천억,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가 73조 원, 고용 유발 효과가 46만 8천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이제 마련을 할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최종안을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 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오는 6월 정도에 확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안에 포함되지 못한 철도 계획들을 가진 지자체에서는 끝까지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업 내용들은 초안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다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철도망 하나 깔리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 계획 안에 불과한 거고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36개 사업 중에서요, 절반만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8개 사업은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계획 안에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요. 철도 하나 만들어지려면 예타 조사해야 되고 기본계획 고시해야 되고 실시계획 고시해야 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적인 타이밍을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죠. GTX만 해도요, A 노선 삼성에서 동탄 구간 제외하고는 지금 B노선, C노선 아직 착공 안 했죠? D노선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사실 해당 주민들이 이거 빨리 완공돼서 타고 다닐 거야가 아니고 이런 계획만으로도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획 안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거겠지만 그런 기대 심리만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하지 못하면 투자 타이밍에 굉장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철도망의 중요성을 빼놓을 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철도 방향성을 알아야 투자 방향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철도망 상위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